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낙태는 어떤 시술인지, 어떤 분들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낙태법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낙태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필요는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낙태는 우리가 임신 중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임신을 중간에 중단시키는 시술이고요. 초기에는 아기집을 끄집어내는 간단한 시술로 시작을 하게 되고, 중기 말기에 이를수록 시술이 힘들어지죠. 거의 아이를 낳듯이, 출산하듯이 그렇게 이제 중절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험이 많은 이유는 낙태를 많이 시켜서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중간에 중단되는 임신을 종결시키는 그런 시술들을 하기 때문인데요. 계류유산 같은 경우 있죠. 그 아기집은 남아있고 아기는 안에 있는데 심장이 멎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종결을 시켜야지 다음 임신도 준비하고 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시술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태아를 그렇게 이제 임신을 중단시키는 거는 지금은 불법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런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낙태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술을 받는 여성과 시술을 하는 의사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책임은 있겠지만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의 오해가 기형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형이 있어도 낙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형을 제외하고는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뇌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낙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태어나도 100% 죽으니까 100%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기형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궁 안에서 사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심장기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기들이 중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살 수는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이 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계속적인 이제 케어가 필요하니까요. 수술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도 계속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의 아이를 지켜본다는 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아이가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될 심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다 떠안겠다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있죠.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나는 짊어지고 가겠다 하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기준에서 무조건 이제 법적으로 너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오해를 하시는 게 피임을 잘못해서 혹은 너무 책임감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래서 임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낙태를 원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부부예요. 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생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나는 당연히 피임이 되는 줄 알았다, 혹은 수유 중이라서 피임이 되는 줄 알았다, 시기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안 될 줄 알았고 질외자정을 해서 당연히 임신이 안 될 줄 알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피임 상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제 실수로 임신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임신까지 다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죠. 특히 아이가 3명이 벌써 있어요. 그런데 넷째를 무조건 너는 낳아서 키워야 된다, 이럴 수는 없죠. 이미 아시잖아요. 심적인 부담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하죠.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외부에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16살, 17살, 중고등학생들도 임신이 돼서 오거든요. 대부분은 강간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오빠가 하자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조금 해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도 않아요. 특별히 나쁜 아이들이라서가 아니고 수더분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자기는 이제 심각성을 그렇게 모르는데 어머니는 막 울면서 애원을 하고 그러시죠. 학교를 안 다니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너는 네 의지대로 해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너는 이걸 낳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미성년자라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낙태의 기준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낙태를 하면 그게 이제 죄인 거예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요. 피임이라는 거는 100%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피임을 잘 했더라도 콘돔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걸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뭐 생리 기간이 늘 일정하다가도 하루만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모두 피임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100% 완벽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 자신도 어떤 순간에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임신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뭐 훈수를 둘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해서 내가 그런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뭐 임신해서 낙태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을 해서 주도 면밀하게 이걸 해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의사 입장도 그래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겠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겠고 이 사람의 인생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바뀔지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막아놨으니까 의사는 도와주지를 못해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돈이고 아니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로 돈을 막 떼돈을 벌 수는 없어요. 의사들이 뭐 이익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거 말고도 돈 벌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때까지 이거 없이도 잘 살아왔고요. 그런데 많이 보니까 그래요. 가까이에서 나랑 이제 10달 동안 인연을 맺고 있던 그런 산모님들이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해가지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뭐 늘 오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들어보면 딱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얘기할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분들은 뭐 접할 기회가 없고요. 자기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꾸 이거를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한테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